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서 쓰기는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획서 쓰기가 쉬운 분은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고 일어났더니 기획서 하나를 또 써버렸네, 이런 분들은 제가 주변에 봐도 잘 없으시더라고요. 어려우시죠? 그러면 저는 그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경기를 지난 월드컵 때 독일전이었죠. 어렵다고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도 따랐지만 결과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어렵다는 걸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?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꼭 기획서를 쓸 때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정의하는 게 기획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시 돌아가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독일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저 경기를 준비했으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. 우리가 이 독일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? 문제를 정의를 열심히 했겠죠. 공격이 우리가 독일보다 약한 게 문제인가? 수비가 약한 게 문제인가? 윙이 약한가? 이렇게 더 자세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산불이 어렵다는 걸 우린 늘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작년 고성 산불에서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어려운가를 더 생각해 본 거죠. 산불 어려워해서 멈추지 않고 왜 어렵지? 언제 어디서 날지 몰라. 그리고 굉장히 큰 불이 나는데 우리의 소방 자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. 그래서 해결이 어려워. 라는 문제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불이 난 다음에 빠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해결책이 나왔고,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획서 쓰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, 그리고 제가 같이 기획서를 고민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어려운 점들을 4가지로 줄여서 한번 공유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이유에 대한 힌트입니다. 생각이 죽어서 세모이 되고 세모이 죽어서 동그라미 된다. 세모는 같은 글자고요. 동그라미는 다른 한 글자인데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습니까? 네, 생각이 죽어서 말이 되고 말이 죽어서 글이 된다라는 C.R.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인데요.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문장으로 쓰진 못했지만, 근데 이 말을 갖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글로 생각을 전하려고 했을 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서 말이 되고 말이 죽어서 글이 된 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면 그 글이 상대방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말이 되고 또 한 번 살아나서 생각이 돼야 비로소 제가 글로 제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할 수 있는 겁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도 한 번밖에 못 하셨던 부활을 2번 해야 비로소 우리가 글로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획서 쓰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글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특히 부모님이랑 카톡하다 보면 싸움 많이 나는데요. 제가 뭔가 잘못했는데 버릇이 돼서 뒤에 유유 같은 걸 붙였는데 장난하냐 그러면서 찾아오기도 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만나서 얘기할 때보다 글로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할 때 훨씬 갈등이 많이 생기고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바로 글에는 우리가 말할 때 또 이렇게 대면에서 소통할 때 갖고 있는 뉘앙스라는 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보면 방금 나왔던 뉘앙스라는 말,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? 사전을 찾아보면 또 저기 말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자체도 다 알고 있지 않죠.
자, 그러면 일상이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가 요새 생활문화, 문화도시, 도시재생, 우리가 문화기획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.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, 저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일상이란 말을 알아요.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. 일상에는 늘, 보통, 생활, 항상 저런 유의어들이 있고 이 단어들은 또 이렇게 많은 유의어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말들을 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?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이라는 건 말에서 뉘앙스가 빠져서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말도 완전히 알고 있지 않다. 게다가 또 말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그림처럼 제가 종이에 글로 A라는 걸 써서 상대방한테 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제가 A라고 쓰고 상대방도 A라고 읽을 거예요. 조금 다른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밥맛이라고 제가 썼다고 쳐봐요. 저는 먹고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끼니를 그때그때 압력밥솥에 2인분씩 지어서 먹어요.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. 밥에 대한 가치는 모두 다르고 또 상황도 다릅니다. 그래서 누군가는 햇반을 드실 거고 누구는 구내식당에서 드실 거예요. 그러면 이 밥맛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쓴 것과 상대방이 읽을 때 읽는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.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약간 창피한 일인데 작년에 익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.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역할을 못한 게 제일 컸는데 제가 그 일이 왜 잘 안 됐을까를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. 이제 저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익산이라는 두 글자를 쓰실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익산이란 말을 쓰시냐 하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,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익산이란 단어를 쓰세요, 기획서에.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익산이란 글씨가 써 있는 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죠? 사실 뭐가 떠오르십니까? 머릿속에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고, 조금 더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은 익산역 내가 환승해 봤지, 이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일 거예요. 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됐고, 그 익산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랑 읽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 기획 작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았다라는 반성을 했었습니다.